산업기술 R&D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 공고는 매년 12월 말에서 1월 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사업별 공고는 공고문상에 제시된 사업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제안 요청서를 통해 과제별 지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별 공고 내용은 산업기술 지원 사이트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트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를 확인하려면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 아이텍에서 메인의 상단 대메뉴 사업공고를 클릭하여 통합 사업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공고 메뉴에서 케이트와 타 전담기관의 사업공고, 과제 지원 공고, 고시 및 공고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 공고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고문은 과제 유형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과제는 유형별로 추진 체계, 개발 형태, 공모 형태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추진 체계별 유형으로 한 개의 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일반형 과제, 세부 과제의 기술 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 총괄 과제 및 세부 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등 통합형 과제, 세부 과제의 기술 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병렬형 과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개발 형태에 따라서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 창의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원천 기술형 과제와 산업 원천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혁신 제품형 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모 형태별 과제로는 대상 기술과 도전적 기술 목표를 제시하는 지정 공모형 과제, 구체적인 기술의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하는 품목 지정형 과제, 주관기관이 개발 희망 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제안하는 자유 공모형 과제, 마지막으로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지정형 과제로 구별됩니다. 다음은 사업 공고문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고문은 사업의 개요, 추진 체계, 사업비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지원 분야, 신청 자격,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근거 법령 및 규정,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기한 및 접수처, 제출 서류 사항, 기타 유의 사항 및 모니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공고문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부분은 각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 목적과 신청 기관의 역량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과제 제출을 위해 구성됩니다. 사업 개요에서 사업 목적이란 기술 과제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아래 예시와 같이 각 개발 사업의 목적은 분야별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서 지원 대상 분야는 해당 사업 내에서 지원기관이 참여 가능한 기술 분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창의 산업 분야와 소재 부품 산업 분야, 그리고 시스템 산업 분야로 나누어 참여 가능한 세부 기술 분야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문에서는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신청 자격, 즉 각각의 사업 공고별 목적 및 과제 특성에 맞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기타 기관 등 과제 신청의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신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 주관기관이 될 수 있는 주체는 사업 공고문에 중소중견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주관기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 연계형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 연계형으로 표기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공고문에 제시된 사업비 지원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 출연금 최대 지원 금액은 품목별 과제 제한 요구사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은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요리 다르게 지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수행기관의 유형과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등 과제 유형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 출연금의 지원 비원됩니다. 사업비 지원에서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대기업은 60% 이상, 중견기업은 50% 이상, 중소기업은 40%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 의무 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만큼 민간 부담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 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 도입을 한 경우에는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 기업의 1차 년도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에서 30%로 중소기업은 40%에서 20%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되는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의무 채용 부분입니다. 수행기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 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 출연금 5억 원당 청년 인력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으로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지만 여러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으로 참여연구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계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부분입니다. 주관기관은 직접비의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간접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 전문가 지원제도 활용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 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의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사업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컨설팅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구활동비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술을 도입한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도입비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 시 유의할 사항으로 특허 전략 수립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 전문가 활용 비용 1,500만 원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 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문에 게시된 기술료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R&D 사업의 기술료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실시란,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료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술료 징수 기준을 살펴보면 영리기관은 기술개발이 성공한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비영리기관은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 출연금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수행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납부 방법은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술 대가를 결정하는 경상기술료와 매출액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절대금액으로 정하는 정액기술료로 나누어집니다. 정부 R&D 기술료의 의의는 국가 R&D를 통한 유무형의 성과를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고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여 R&D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술료 징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개발 결과가 혁신 성과, 보통, 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하며 개발 결과가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참여 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 출연금 환수 조치 등이 적용됩니다. 아래 기술료 납부 예시 등을 통해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술료 징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액기술료 징수의 경우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상기술료의 징수는 실시기업이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 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 비율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문 세부 내용 중 지원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사업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사업 공고별로 목적 및 과제 특성에 맞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지원 대상 과제 목록에서도 보여지듯이 주관기관과 기술료 징수 여부, 과제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요청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안 요청서란 발주자인 정부가 추구하는 과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 계획서를 사업 참여 희망 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토록 제안하는 공개 문서를 의미합니다. 제안 요청서는 과제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제안 요청서 샘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공고문 세부 내용 중에서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대 가점 기준입니다. 최근 3년 내 과제 수행 결과 혁신 성과를 받은 경우 총괄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 20% 이상이 여성일 경우, 상생협력,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인 경우, 징수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산자부 장관 포상을 받은 경우 등에는 선정평가에서 가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은 최대 5점입니다. 다음은 감점 기준입니다. 3년 이내 과제 수행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을 판정받은 경우, 과제 선정 후나 수행 도중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외 법률 위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정평가에서 감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제안을 받는 경우입니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각 기관의 장과 총괄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주관기관이 채무 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가 기준 이상인 경우입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는 5개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으로 공고문상의 목표 및 내용, 품목 등이 다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발,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율 및 참여 과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 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 의한 기지원, 기개발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이트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성의 제기 기간 및 제기처는 사업 공고 시 명시하며 제기 방법은 제기 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을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공고문에서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기한 및 접수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고 사업별로 신청서 관련 양식 교부, 인터넷 전산 등록 기간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인터넷 전산 접수처 및 신청 서류 접수 파일 업로드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문의 경우 사업 설명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란 신규 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로서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 산업기술부의 연간 R&D 사업에 종합적인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 통합 설명회가 있고 특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하는 수시 지역 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먼저 자료 배포 및 공고, 사업 기호 및 과제 신청 방법 등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 공고문의 재공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형 과제 중 지정 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 결과 미응모 또는 단독 응모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이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됩니다.